안녕하십니까, 고르객매 김도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신아파트 거래 가능 금액 확인하고 예상 낙찰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세요. 지금 온라인상에 광고에 올라와 있는 매물 상태입니다. 이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게 2018년 8월 16일이니까 15일 어제 기준으로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6개가 있었고, 보시면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대의 물건입니다.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 물건에 박스 표시를 했고, 중요한 매물에는 별표를 했습니다. 1층입니다. 1층 1억 3,800. 가장 최저가 매물입니다. 가장 최저가. 네. 만약에 매수자가 있다면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질 만한 매물입니다. 그래서 거래 가능 금액을 우리가 예측할 때는 최저가 매물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의 중층 1억 4천입니다. 어쩌면 1층 1억 3,800보다 중층인데 이 금액이 더 매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만원 정도, 자, 1층 200만원 정도 다운시켰다는 건 처음에 이 정도 가격이 나왔다가 실제 매수 희망하는 사람과 금액 협상 과정에서 200만원 정도는 내릴 수 있다라고 1차 한번 그런 거래 협의가 있었겠죠. 그래서 최하 이 금액까지는 받아야 된다라는 걸 확인한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광고를 냈을 거라고 예측해 봅니다. 1억 4천. 그리고 층수가 좀 좋은 소위 말하는 로얄층은 1억 4,500에서 1억 5,500까지도 지금 호가가 있고, 그보다 10층은 1억 6천까지 최고가 매물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게 15층입니다. 15층. 그러면 최소한 중층 가격은 간다고 봅니다. 물론 1층보다는 조금 더 나갈 수 있겠죠. 이 거래 가능 금액을 예측할 때는 시장에 있는 다수의 매수 희망자들, 일반 상식을 가지고 그런 상식적으로 아파트 가치를 분석하는 그 상식적인 생각을 예측해내는 겁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 금액이면 매매 거래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예측하는 거죠. 실거래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거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 8층, 중층이 1억 4천, 1억 4천, 1억 4천 호가를 부르고 있는 건 합당한 정말 거래 가능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8월이니까요. 그리고 그 이전에 몇 달 거래가 없었는데 1억 4천, 1억 6,800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1억 4,900, 거의 1억 5천 정도까지 있었죠. 그러면 지금 1억 3,800 정도 부르고 1억 4천 호가하고 있는 건 절대 오르지는 않았다는 거죠. 어느 정도 매도 매수가 치열하게 지금 협상하고 있는 밀고 당기기가 치열한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떨어지지도 오르지도 않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대상물의 가치를 판단한 금액은 감정가는 1억 5천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층수가 좋고 리모델링이 좀 되어 있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일 겁니다. 15층이니까. 그렇지만 현재의 최저가 금액, 가장 하한가 정도의 금액으로 판단하자면 1억 4천 정도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그리고 조금 더 인정해 준다면 1억 4,500까지 이 구간 안에서 거래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래 가능 금액의 구간 안에서 예상 낙찰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인근 낙찰 사례를 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경매에서는 이 인근에 어떤 물건이 나왔고
어느 정도 감정이 됐고 어떤 금액에서 낙찰가가 만들어졌다라는 걸 한번 비교 분석하는 겁니다. 제가 네모 박스 친 물건을 실제 분석 데이터로 활용했습니다. 후평동 주공 6단지 전용 면적 17.8평입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었고 날짜는 8월 13일 가장 최근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시간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유사한 물건입니다. 점수를 가장 많이 줄 수 있겠죠. 주공 7단지는 전용 11평, 이 면적이 너무 작아서 수요가 겹치지 않아요. 25평과 전용 25평과 전용 11평은 이 수요층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일단 제가 자료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3개 전용 면적 25평, 25평, 25평 2008년, 2018년, 2018년, 2018년 석 달 간격 안에 3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이 물건들도 상당히 좋죠. 면적까지 같으니까. 네, 그래서 이 4가지를 아주 분석하기에 좋은 데이터 가치가 아주 유효한 이 4가지의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한 대 뺐고, 빼고, 3개. 그 4가지. 그 중에 마지막에는 빨간 박스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8년 8월 13일, 5월 14일, 4월 30일, 2월 19일 약 6개월 정도 간격에 이 4가지 인근의 거리상 가까운 거리적 조건으로는 같은 이 물건 4가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주공육, 현대, 대우, 현대 89년도, 90년도, 91, 90년도 비슷한 시기였고요. 전용 면적 17.9, 25.6, 25.6, 25.7 5층 중에 5층, 15층 중에 11층, 5층 중에 5층, 15층 중에 14층. 그렇다면 아파트의 규모로 봤을 때는 이 아파트 현대가 비슷하겠죠. 방향은 뭐 남동, 남남 비슷합니다. 남동 7대1, 2대1, 2대1 단독. 여기 보시면 이건 단독입니다.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단독이었고요. 나머지는 7대1. 평수가 좀 작으니까 경쟁률이 더 높았고, 그리고 2대1, 2대1.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자, 낙찰가를 보시면 다른 지역에 이때까지 분석했던 다른 아파트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습니다. 90% 이하의 거래 가능 대비 낙찰가율은 90% 이하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보고 그 지역을 어느 정도 또 예측도 할 수 있습니다. 춘천이라는 도시에 아파트 시장의 가격을 단시간에 오르고 떨어뜨릴 수 있는 인구 유입과 유출, 어떤 약간 역동적인 어떤 인구 이동이 이 지역에는 없다. 최소한 최근에는 없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죠. 아파트 입찰에 2명이면 굉장히 좀 적죠. 뭐 이런 지역은 대도시 주변에 있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위성도시나 과도하게 개발된 위성도시, 또는 과거에 인구가 많았던 도시였는데 지금은 인구 유출돼서 경제적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과거보다 나빠진 그런 도시에서 볼 수 있는 낙찰가율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감정가 1억 400만 원일 때 거래 가능 금액이 같았습니다. 감정과 시세, 소위 말하는 거래 가능 금액이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낙찰가는 9,321만 원, 거래 가능 금액 대비 89.63%. 그리고 현대는 1억 7,100일 때 거래 가능이 1억 6,900, 큰 별 차이 없었습니다. 그때 낙찰가는 1억 4,736만 원, 87%죠. 그리고 대우 1억 4,600일 때 거래 가능도 1억 4,600이었습니다. 낙찰가는 1억 2,590만 원, 86.23%. 자, 이 세 개의 데이터는
이것만 보았을 때는 경매로 매매가 아닌 경매로 입찰했을 때 이익이 충분히 나는 지역입니다. 어차피 내가 이 지역에 집을 사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 입찰에 도전하는 실거주 목적의 입찰자들에게는 좋은 시장입니다. 경쟁률도 낮고. 그런데 현대아파트 마지막 데이터입니다. 2월 19일 날 있었던 현대아파트 전용면적 25.7평형 이 물건은 좀 특이했습니다. 감정가가 1억 6,400이었고 거래 가능 금액은 조금 높았습니다. 1억 7,800인데 낙찰가는 1억 6,900. 사실상 거의 시세와 근접한 감정가보다 더 쓰고 낙찰받은 거죠. 95%. 훨씬 뛰어넘죠. 거의 8% 이상, 8%, 9% 정도 차이 나는 금액입니다. 특별한 원인 없이 사이트를 봤을 때, 경매 사이트를 봤을 때 특별한 원인은 없었습니다. 아주 특이한 구조는 없었어요. 세입자도 없었고. 그렇지만 그들 경매 진행과 관계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유자, 채무자가 이 집을 다시 자기 명의는 아닌 명의 신탁과 관련 명의 신탁처럼 다른 가족의 명의로 일단 이 집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입찰 들어갔다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경매 사이트 안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원인 없이 비정상적인 낙찰가율을 기록하면 이 가중치를 낮게둬서 적용합니다. 즉, 이 데이터는 아예 빼버린 건 아니고요. 적용은 하되 가중치는 좀 적게 두고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입찰에도 이런 사람이 들어올 수는 있겠죠. 물론 이런 사람까지 우리가 더 많이 써서 이 사람보다 더 많이 써서 낙찰 받는다는 건 일반 상식의 판단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만큼 쓰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런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데이터지만 반영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신아파트 거래 가능 금액 하한가와 상한가가 있었죠. 1억 4천에서 4,500. 자, 1억 4천을 적용했을 때 이 가중평균의 데이터는 87.83%. 그렇게 적용했을 때 저희 계산은 1억 2,296만 원. 1억 2,300 정도 되죠. 이 금액 정도로 예상했고요. 경쟁이 한 두세 명 정도는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약간의 경쟁과 관련된 점수를 플러스 시키고, 그리고 명도조항 250만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렇게 보정하니까 1억 2,346만원.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실제 오픈됐을 때, 춘천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제가 낙찰가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오픈됐을 때 결과가 되게 궁금합니다. 상한가를 적용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물건을 가치를 1억 4,500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억 4,500. 1억 4,500으로 거래 가능 금액을 입력하면 87.83%에서는 1억 2,736만원. 똑같이 약간의 보정을 하면 1억 2,786만원. 그렇다면 2,786만원. 300. 1억 2,386만원에서 자, 단위는 만원입니다. 1억 2,786만원. 약 400만원 안에. 약 400만원이라는 구간 안에 이 안에 낙찰가가 낙찰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는 1억 2,300입니다. 한번 데이터가 오픈되면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1억 2,500 정도 금액에 만약에 매수한다면 중간 가격입니다. 1억 2,500 정도에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취득세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 등기 비용
그렇게 했을 때 최종 금액은 1억 2,900 정도 금액이 발생해서 이 집을 최종 매입하고 맹도를 완료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저는 춘천에 가보지 않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이런 데이터들에서 꺼냈습니다. 꺼내서 예측해보고 얼마를 쓸 것인가.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써서 낙찰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낸 겁니다. 결국 경매라는 건 경쟁에서 사들이는 거지만 깊이 들어가서 그 본질을 분석해보면 나와 같은 다른 경쟁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각을 분석해서 그들보다 더 써내고 그들보다 더 간절하다면 그 간절한 만큼 더 써내서 낙찰을 받는 겁니다. 즉 그들에 대한 경쟁자들에 대한 분석이 경매라는 그 매수 방법의 본질입니다. 그 생각을 실천하는 것이 이런 분석 방법입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늘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어려울 때 데이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생각하는 방법, 제가 저 물건을 보고 어떤 분석을 할 때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저처럼 생각하시게 되고, 그러면 경매시장에서 조금 더 낙찰을 받을 확률이 높아질 것이며, 그렇게 하면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좀 더 경매시장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1% 기부를 하실 거고, 그러면 제가 이런 강의를 한 보람을 대단히 많이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시고 계속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